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에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시행사의 위임을 받고 분양만 대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을 많이 해야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약금만 있으면 그냥 계약할 수 있다. 잔금은 나중에 가서 어차피 무이자 대출되고 중도금이 나중에 가서 보증금 받아서 치러도 되고, 아니면 그 사이에 더 비싼 가격으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분양 대금의 보통 10% 정도가 계약금이잖아요. 10% 정도인 계약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해서, 그때 그냥 한 몇천만 원, 한 천몇백만 원 정도 있는 돈으로 투자한다는 목적으로 덜컥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놓고 안녕하세요. CEO 저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세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도 초기에는 초짜 변호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냥 일반 민사사건, 이혼사건, 행정사건 가리지 않고 다 했었는데, 일반 민사사건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사건들의 특징이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자산의 대부분이 전세 보증금이거나 아니면 집 한 채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생이 막 뒤흔들리는 거예요. 단순히 대여금이나 공사대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겪지 않는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부동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좀 큰 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일을 하면 좀 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좀 서류도 복잡하고 일반인 분들이 이제 알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변호사가 좀 접근해서 이제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 넓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부동산 전문으로 점점 일을 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다른 사건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사건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변호사님? 최근에는 이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제 사건의 성질이 조금씩 많이 나뉘는데요. 한참 부동산 상승기 때는 이제 오히려 집을 팔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제 팔고 나서 계약이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팔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몇천만 원이 더 오른 거야.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가계약금 돌려주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경기가 또 엄청 많이 갑자기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가장 많냐면, 최근에는 이제 2021년 전후에서 그때는 아파트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또 아파트도 너무 비싸진 때여서 이제 작은 돈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셨냐면 분양 계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수익형 호텔, 생활형 분양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에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설명을 다 하고 분양을 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통상은 구조가 이제 분양 대행사라는 회사가 이 시행사의 위임을 받고 분양만 대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을 많이 해야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약금만 있으면 그냥 계약할 수 있다. 잔금은 나중에 가서 어차피 무이자 대출되고 중도금이 나중에 가서 보증금 받아서 치러도 되고, 아니면 그 사이에 더 비싼 가격으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분양 대금의 보통 10% 정도가 계약금이잖아요. 10% 정도인 계약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해서, 그때 그냥 한 몇천만 원, 한 천몇백만 원 정도 있는 돈으로 투자한다는 목적으로 덜컥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놓고 시일이 많이 지나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리고 한 2023년부터 잔금일 입주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전세 맞춰보려고 하니까 보증금이 한 8천만 원을 맞춰줄 수 있다고 했는데 5천도 안 되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잔금을 치를 돈도 없거니와 분양 대금 자체도 너무 높게 잡혀 있었어가지고 현재 시세로는 말도 안 되게 높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감당이 안 되시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설명드렸던 부분이랑 너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허위 가장 광고 때문에 내가 계약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좀 해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문이나 상담, 소송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전세 사기나 뭐 임대차 3법에 관련된 소송은 당연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네, 피해자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전세 사기인 줄 모르고 이제 그냥 계약만 중개했던 중개사 분들도 요즘은 소송을 많이 당해요. 저희가 소송 제기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이제 진짜 뭐 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겠지만 전혀 모른 채로 또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전 집주인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제가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계약하기 전이라면은 보증보험 너무 계속 강조하는데 그게 안 되는 물건은 이제 와서는 좀 빌라나 이런 것은 좀 계약 안 하시길 권해드리는 편인데 이게 많이 좁아져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도 전세 보증보험 되는 데가 많이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돈을 넣으실 것 같으면 보증보험 안 되면 굳이 전세로 들어가셔야 될까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빌라나 일반 뭐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보증보험 꼭 가입하셔라. 가입 가능한 물건만 소개받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거 의외로 제때 안 해가지고 며칠 차이로 막 엄청 손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 반드시 챙겨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호실이 나뉘어져 있긴 하거든요. 101호, 102호 이렇게 나뉘어져 있긴 하는데 등기를 떼보면 건물 등기부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세대는 101호 따로 102호 따로 이렇게 따로 있는데 다가구는 뭐가 문제냐면 등기부에는 근저당권만 나오지 내 호실보다 더 앞선 호실이 나보다 먼저 더 들어와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호실들은. 그 앞선 호실들에 걸려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등기부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공인중개사한테도 확인해달라고 하고 그 중개 설명 확인서에도 그걸 써달라라고 해서 나중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집주인이 신탁사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뭐뭐 자산신탁. 그런 경우에 건물주가 나타나서 이게 신탁이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건물주는 나다 하면서 자기랑 계약하자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신탁 관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만 유효한 전세가 되고 그냥 말만 믿고 전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건물주랑 계약을 하면 보증금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된 집은 더 꼼꼼하게 알아보시거나 계약을 안 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다가 뭔가 찝찝하다. 그러면 일단은 멈추고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많이 좁아졌어요. 왜냐면 허그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인데 여기서 이제 서울보증보험도 하긴 하는데 일단 허그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적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전세 사기가 워낙 많이 터져가지고 이제 대의변제하는 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럴 거면 그냥 그런 전세 물건도 잘 없고 그럴 거면 차라리 당장은 손해더라도 월세로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그냥 보증금 적은. 그러면 나중에 잃을 돈이 적잖아요. 보증금이 적으니까. 네. 전세 대출까지 끌어가지고 보통 전세 대출 엄청 많이 받아서 들어가는데 그게 나중에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진짜 막 인생에 한 2, 3년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월세를 감당을 하시고 그 월세만큼 손해를 보는 게 낫다. 권해드려요. 혹시 수도권은 그냥 대부분 많이 그냥 지역 불문하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세대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이런 일이 잘 없으니까 빌라가 많은 동네 뭐 강서구 화곡동이 대표적이고 인천 미추홀구 이런 데가 엄청 많았고 뭐 평택 뭐 수도권 지역은 거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대규모로 뭐 몇천 채씩 일어나는 게 뉴스에 날 뿐이지
사실 한두 호실에도 전세 사기라는 구조는 있을 수 있거든요. 꼭 많이 당해야 전세 사기가 아니에요. 한두 명한테도 사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어디든지 뭐 강남도 빌라의 경우에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지면 이게 사기인지 깡통 전세인지 구분이 좀 애매한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지역을 불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